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팩트풀니스를 다 읽었습니다. 제일 끝에 한스 로슬링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안나 로슬링, 며느리죠. 그분이 써놓으신 부분을 읽고 되게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한스 로슬링 이 인간적인 부분에 되게 많이 반하게 되었고 이 사람 자체가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암을 발견을 하는데 3개월 내지는 제일 좋아봐야 1년 정도밖에 더 못 산다는 것을 이분이 아시고 나서 거의 60개 넘는 스케줄을 모두 취소를 하시고 책을 빨리 끝내자 그렇게 해서 집필 작업을 하셨다고 거기에 적혀 있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책을 계속 집필을 하셨고 거의 끝나갔을 무렵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 생각에는 책 전체에서 하는 말을 속되게 표현하자면 유러피안들아, 이 화이트 피플들아, 이 미국 사람들아 까불지 마라 가 아닌가. 처음에 챕터 1, 2를 읽었을 때 이 챕터 1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설명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웨스턴 사람들이 그런 에러간트한 거를 이제 버려야 한다.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얘네들이 캐치업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책을 챕터 11까지 있잖아요. 거의 각 장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러피안들 혹은 백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쓰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당연한 게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지만 의사가 된 후에 아프리카에 봉사활동도 많이 가시고요. 콩고, 탄자니아, 리베리아 이런 데 가시고 인도에서는 그 4학년 때 메디컬 스튜던트 수업을 거기서 듣게 되죠. 베트남에서도 있었고요. 많이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인종,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당연히 그분이 보고 듣고 느낀 거는 majority of people in Europe 그분들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인도 학교 수업. 그 첫 시간이 엑스레이에 대한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이거는 키드니 캔서이구나. 나는 여기서 험블해야 돼. 답을 말하지 말자. 이러고 조용히 있었는데 인도 학생들 같은 반에 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다이그노스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이것들이 퍼지는지, 어떻게 진료하고 트리트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쫙 읽는 거를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그게 벌써 45년 전인데 나는 그때 이미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나중에 짊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스웨덴에서 수업을 하실 때 이란 학생이 이란이 이렇게 발전하고 한 가족의 아이가 거의 한두 명이 기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무슬림 칸츄리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냥 생각한다. 자기가 살아 생전 한 번도 스웨덴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학생이 울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2013년도에 아프리카 유니언 컨퍼런스 이렇게 자기가 연설을 한 적이 있었대요. 체어맨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미래에는 유러피안들이 아프리카에 여행을 오고 싶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하러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니? 더 이상 우리는 너희에게 반기기 싫은 아프리카 난민이 아니라 투어리스트가 될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해?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스 로슬링이 자기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런 또 얘기도 나오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캐피털 매니저와 부자들인 클라이언트들을 앞에 두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 오르가나이저 분한테 왜 나를 초대를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자 이분이 앞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인데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난 너무 힘들다.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글로벌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무려 5년 전에 이거를 예고를 했잖아요. 한스 로슬링도 사실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게 베이직 헬스케어의 중요성이에요. 모든 사람, 어디에 있던지 그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이런 아웃브레이크가 생겼을 때 빨리 그 트레이싱을 할 수 있다. 팬데믹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분이 빌 게이츠 말고도 한스 로슬링도 있다는 것. 2014년도에 리베리아에 봉사를 하러 가셨잖아요. 그때 이미 리베리아 사람들은 허그하는 거, 악수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음식 같은 거 쉐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그때부터 아주 박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삶을 살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을 하실 수 있는지, 그분들의 삶의 태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본받을 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리베리아의 자료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코비드 19 환자가 굉장히 작아요. 266명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숫자는 26명, 리커버 된 사람은 144명. 테스트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박사님이 그때 미리 가셔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주고 이분들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기 때문에 케이스가 이렇게 낮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인크리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뭐 어떤 주에 몇천 명이 걸렸고 어떤 주에 몇천 명이 걸렸고 몇백 명이 죽었고 이런 뉴스가 그냥 나오는데, 한국 뉴스를 보면 며칠 전에 제 기억으로는 막 대문짝만하게 유치원생 1명 확진 뭐 이렇게 그게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나라 크기도 다르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캘리포니아 주 하나보다도 더 작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다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면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살다 보면요. 한스 로슬링이 말한 대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은 유러피안이 아닌 아프리카나 아시안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예언 같은 그것의 서막이 지금 팬데믹 속에서 이미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드래플렛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게 거의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나 의사를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이후의 것을, 그거보다 더 깊은 지식을 이분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인터뷰를 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막 5분 동안 10분 동안 얘기를 하세요. 그 아시안보스에서도 인터뷰를 하신 그 의사 선생님, 김우주 선생님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자세한 정보와 수준 높은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류의 것을 닥터 파우치한테 얻을 수가 없는 게, 닥터 파우치가 아무리 유능한 분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하면 이분이 계속 재차 강조를 해야 되는 거는 마스크 쓰는 거나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 유튜브 알고리즘일 수도 있지만 미국 뉴스는 보통 백신에 대해서 아니면 오픈 for 비즈니스 이런 거가 대부분의 키워드거든요. 식당은 언제 오픈하는가, 헤어살롱이 엄청 되게 이슈가 됐어요. 막 아줌마들이 흰머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났는데 자기 염색하러 가야 된다고 프로테스트를 하는데 참여를 하시고, 사람들이 완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머리 못 자르고 있다고. 그런 거에 대한 뉴스가 대부분인데 한국 뉴스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한국 분들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책 제일 끝에 보면 침팬지를 이긴 두 나라가 있대요. 그게 한국과 일본. 왜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많이 웃었어요. 아침부터 돌아가셨다는 부분에서는 엄청 울고 제일 끝에서는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
이 책을 그렇게 해서 끝을 냈는데요. 2040년 정도가 되면 서구 국가 중심의 세계 경제는 곧 끝이 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인과 캐나다인들 그리고 유러피안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 인구가 아시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무튼 오늘 그 팩트풀니스를 다 읽었고요. 다음 북은 브레네 브라운의 책을 읽을 예정이고 제 킨들 위시 리스트에 있었던 Gift of Imperfection 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